그러면 지금부터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부터 우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라는 혹시 벼슬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리고 황의정승, 또 맹사정 정승 이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제가 지금 말한 황의정승님이 조선의 대표적인 영의정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은 조선의 대표적인 벼슬이죠. 조선에는 이렇듯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과 같은 여러 가지 벼슬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벼슬이란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군령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정부에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에 무슨 뭐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문화관광부 장관과 같은 장관들이 있죠. 이런 각 부의 장관과 같은 사람들을 장관과 같은 자리를 조선시대에는 벼슬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조선시대에는 이 벼슬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리고 또 이조판서, 형조판서, 병조판서 등등 여러 개 있었어요. 즉, 이 조선은 왕을 중심으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모인 의정부와 6조의 고위 관리들이 함께 정책을 함께 의논해서 처리했어요. 여기서 의정부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모여서 국가의 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한 기관을 말하고요. 6조란 2조, 형조, 병조, 호조, 그다음에 예조, 공조를 합쳐서 6조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의정부는 조선시대에 오늘날의 국무총리와 같은 왕 다음에 관리들 중에서 제일 벼슬이 높은 관리들의 모임이고요. 그리고 6조는 실제로 나라의 행정을 했던 오늘날의 각 정부 부서에 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왕을 중심으로 의정부와 6조의 고위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들을 의논해서 결정하고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프린트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이 프린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로 빈칸의 답을 우리 같이 채워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프린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로 빈칸의 답을 우리 같이 채워볼까요? 프린트의 첫 번째 가로 빈칸의 답은 의정부고요. 의정부. 다음에 두 번째 가로 빈칸의 답은 6조고요. 6조. 다음에 세 번째 가로 빈칸의 답은 3, 4입니다. 3, 4. 이 프린트의 첫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의정부,
두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6조. 세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4입니다. 그 중에서 의정부랑 6조는 제가 지금 이야기했죠. 이 프린트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이해하면 되고요. 여기서 다 3, 4란 어떤 3, 4가 뭔지 여러분 지금 잘 모르겠죠. 3, 4란 사원부와 사관원, 홍문관이라는 그 세 개의 기관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인데요. 불렀던 이름인데요. 이 사원부, 사관원, 홍문원, 이 3, 4는 조선시대에 언론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여기서 언론이란 여러분 요즘에 그 종이신문 안 볼 수도 있겠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 들어가면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뉴스 여러분 보시나요? 뉴스. 이 인터넷으로 뉴스 보죠. 바로 이 인터넷에 나오는 뉴스를 언론이라고 해요. 언론. 이 조선시대에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의 3, 4가 언론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즉, 프린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괄호 빈칸에 들어갈 말은 각각 의정부, 6조, 3, 4입니다. 그리고 의정부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의 3정성이 합의를 통해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였고요. 다음에 6조는 나라의 주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기구였고, 다음에 3, 4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합쳐서 불렀던 이름이고, 언론 기능을 담당했죠. 의정부 6조 3, 4. 의정부 6조 3, 4. 의정부 6조 3, 4. 이 의정부는 조선시대에 의정부가 삼정승리 합의를 통해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였고, 6조가 나라의 주요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였고, 그 다음에 3, 4가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였다는 거, 이거 되게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꼭 중요하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의정부 6조 3, 4 중에서 3, 4를 공부할 때는 조선의 3, 4와 고려의 3, 4를 여러분 비교해서 공부해야 되는데요. 지금 3, 4라는 말이 나왔죠. 조선시대에 지금 3, 4라는 벼슬이 있다는 거 지금 여러분이 본 거죠. 그런데 고려시대에도 3, 4라는 벼슬이 있었죠. 3, 4. 고려시대에도 3, 4. 그거는 여러분이 잘 생각 안 날 수도 있겠다. 이 고려시대에도 3, 4라는 벼슬이 있었는데요. 조선의 3, 4와 고려의 3, 4가 그 이름만 갖고 하는 기능은 달랐습니다. 조선의 3, 4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합쳐서 불렀던 이름이고, 언론 기능을 담당했던 데 비해서 고려의 3, 4는
그 나라의 재정을 담당했던 기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도 돈이 필요하죠. 나라를 다스리려면 또 돈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겠죠. 이 고려시대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돈을 만들었던 기구가 고려의 3사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조선의 3사는 오늘날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과 같은 그런 기능을 담당했던 기구였죠. 벼슬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벼슬이었다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왕의 비서기관이었던 승정원, 그 다음에 범죄자를 처벌했던 의금부, 또 역사책을 만들었던 춘추관,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 그 다음에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맡았던 한성부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비서란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혹시 모르시나요? 비서. 오늘날에도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각 그룹의 회장님들 있죠. 이건희 회장님이나 아니면 누구냐. 다음에 또 누구 대표적인 회장님이 누구 있죠. 이건희 회장님 같은 그런 각 회사의 그 회장님들, 대통령이나 회장님들 옆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항상 옆에 붙어 다니는 거를 여러분 볼 수 있지 않나요? 바로 대통령이나 각 기업의 회장님들 옆에서 붙어 다니면서 그 대통령과 각 기업 회장 등 유명한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비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왕의 비서기관으로 승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균관이라는 또 기관이 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균관대학교 있죠. 성균관대. 바로 이 성균관대가 조선시대의 성균관에서 그 이름을 딴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역사책을 만드는 춘추관과 또 교육기관으로서 성균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날에도 서울을 다스리는 서울시장이 있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서울시장님이 있죠. 조선시대에도 수도인 한양을 다스리는 한성부 판윤이라는 그 벼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성은 한양을 다른 말로 한성이라고 했거든요. 조선시대에는 수도인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도 있었습니다. 즉, 이 프린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이 각각 의정부 6조 3사고요. 이 의정부 6조 3사가 조선의 중앙정치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구 또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중앙 정치 제도가 있다면 또 지방에도 지방 정치 제도도 있겠죠. 또는 지방 행정 체제. 이 조선의 지방 행정 중앙 행정 제도와 중앙 정치 제도와 지방 행정 제도 또는 지방 행정 체제. 예,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지방 행정 체제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이 조선은 일단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같은 그 도들이 있죠. 조선시대에도 경기도, 강원도, 그다음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같은 경상도가 있었는데요. 조선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전국을 8개의 도, 즉 8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부, 목, 군, 현을 두었습니다. 즉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부, 목, 군, 현을 두었습니다.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부, 목, 군, 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려시대에는 향소, 부곡이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죠. 향소, 부곡. 이 향소, 부곡을 조선에서는 없애고 일반 군현으로 만들고 또 모든 군현에 수령이라는 관리를 보내서 그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특수행정구역인 향소, 부곡을 일반 군현으로 만들고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했습니다. 여기서 파견했다는 말이 보냈다는 말이에요. 이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소, 부곡을 일반 군현으로 만들고 모든 군현에 수령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에도 각 지방마다 관리를 보내서 그 지방을 다스리게 했죠. 고려 성종 때 지방관 최승로의 시무 28조에서 고려 성종 때 지방관을 보내서 지방관을 각 목에 보내서 그 목을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그런 내용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나오죠. 그렇듯이 고려시대에도 왕이 지방관을 보내서 지방을 다스리게 했는데요.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모든 지방에 관리를 보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고려시대에는 모든 지방에 지방에 보냈지만 모든 지방에 관리를 보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조선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수령이라는 관리를 보내서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수령이라는 벼슬이 있어서 수령이 각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령은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를 모두 담당했습니다.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를 모두 담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중앙정부에서는 그 수령을 보내는 것 외에 각 지방에 보낸 것 외에도 그 수령을 또 감시하기 위해 관찰사라는 사람을 각 지방에 보내서 그 수령을 지휘 감독하게 했고요. 또 수시로 어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암행어사라는 벼슬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암행어사 박문수. 이때 암행어사 할 때 어사가 지금 나오는 어사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향리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고려시대에 향리가 있었죠? 고려시대에 향리가 있었죠. 각 지방에. 조선시대에도 향리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고려시대의 향리와 달리 조선시대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단순히 그냥 도와주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향리는 힘이 아주 셌던 고려시대의 향리와 달리 수령의 행정 실무를 단지 옆에서 도와주는 그 역할만 했고요. 그래서 이 고려시대보다 조선시대의 향리의 지위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또 유향소라는 그런 또 기구가 있었는데요. 유향소라는 기구가 있었는데요. 이 유향소는 각 지방 양반의 자치기구였고, 지방을 다스리는 수령을 옆에서 돕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의 유교 질서를 을이 아니고 르이에요. 향촌의 유교 질서를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여기서 지방 양반의 자치기구란 말은 지방 양반의 자치기구란 말은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혹시 신분제가 있었죠. 신분제라는 게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라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신분 중에서 제일 높은 신분이 양반이었죠. 조선시대의 가장 높은 신분이 양반이었죠. 그리고 그 양반은 서울에만, 물론 주로 서울에 살았겠죠. 하지만 서울에만 양반이 살았을까요? 각 지방에도 살았겠죠. 유향소는 조선시대에 지방에 살았던 양반들이 자기가 사는 그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 만들었던 자치기구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서울시가 있고, 또 서울시를 다스리는 서울시청이 있죠. 정부랑 별개로 서울시청이 있죠. 그리고 서울시청 안에 서울시장님이 계시죠. 물론 지금 돌아가셨지만 서울시장님이 계시죠. 조선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그 수도인 서울에 왕이 있으면 각 지방마다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인 기구가 있었죠. 바로 그 조선시대에 그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양반의 자치기구를 유향소라고 한 겁니다. 유향소. 그리고 유향소 옆에 향청이라는 말이 나오죠. 유향소랑 향청은 같은 말이에요. 조선 전기에 유향소라고 불렀다면 조선 후기에는 유향소 대신 향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향소랑 향청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의 유교 질서를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별표 치고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프린트에서 향리랑 유향소의 역할이 기능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지금 프린트에서 향리도 수령의 행정실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했고 유향소도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했다고 써있죠. 여기서 향리가 수령의 행정실무를 보좌했다는 그거는 말 그대로 수령의 행정실무를 옆에서 도와줬다는 말이고요. 향리가 도와줬다는 말이고요. 또 유향소가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했다는 말은 수령에게 유향소의 양반들이 정책을 가르쳐 줬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 밑에 각 행정각부에 장관님들이 있고 또 대통령 옆에 무슨 경제수석, 또 그다음에 또 외교수석, 또 뭐 사회문화수석 같은 수석님들이 계신 거 여러분 아시나요? 뭐 경제수석, 다음에 사회문화수석, 다음에 또 뭐 외교수석 같은 수석님들이 오늘날에도 대통령 옆에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수석님들이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의 정책을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대통령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의 수석님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선시대에 오늘날의 수석님들과 같은 역할을 지방에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했던 기구가 유향소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 유향소는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도 했고요. 그 다음에 향촌, 여기서 향촌이란 그냥 각 지방을 말해요. 지방을 다른 말로 향촌이라고 하고요. 이 향촌의 유교 질서를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유향소의 역할을 여러분 꼭 별표 치고 공부하시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 프린트의 왼쪽 표에 문제를 우리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여러분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문제 속에 바로 빈칸을 채워보세요. 1번 조선의 중앙행정기구로는 무엇 등이 있다. 조선의 중앙행정기구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의정부, 6조, 3, 4 등이 있죠. 의정부, 6조, 3, 4 의정부, 6조, 3, 4 의정부, 6조, 3, 4 그리고 조선의 3, 4는 고려의 3, 4와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2번) 조선의 지방행정에서 무엇은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를 담당하며 지방 양반의 자치기구로 뭐가 있다. 이 조선의 지방행정에서 무슨 벼슬이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를 담당했나요? 예, 수령이죠. 수령. 여기서 수령은 여러분께 오늘날 북한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북한 사람들은 수령님이라고 부르죠. 바로 수령님 할 때 수령이 지금 나오는 수령이에요. 조선의 지방행정에서 수령이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를 담당했고요. 지방 양반의 자치기구로 뭐가 있었나요? 유양소가 있었죠. 지방 양반의 자치기구로 조선시대에 유양소가 있었다. 의정부, 6조, 3, 4 그다음에 수령 유양소 의정부 6조 3, 4 그다음에 수령 유양소 의정부 6조 3, 4 그다음에 수령 유양소 그러면 조선의 군사제도와 교육제도, 관리등용제도 그다음에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로 우리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군사 제도를 보면요. 여러분 역사 드라마 여러분 보시나요? 이 킹덤 같은 역사 드라마 혹시 보시나요? 이 역사 드라마를 보면 조선 시대를 다룬 역사 드라마를 보면 어영대장, 포도대장, 그다음에 금이대장과 같은 무슨 대장이라는 벼슬 이름이 나오죠. 바로 어영대장, 금이대장, 포도대장과 같은 그런 대장들이 조선 시대에 싸움을 하는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도대장, 어영대장, 금이대장과 같은 벼슬들은 조선 전기가 아니고 조선 후기에 전쟁을 했던 벼슬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에도 다른 나라랑 전쟁이 있었겠죠. 조선 전기에도 다른 나라와 전쟁이 있었겠죠. 아니면 그 나라 안에서 어떤 범죄자가 또 일으킨 반란도 있었겠죠. 이러한 전쟁, 반란 등을 겪기 위해서 조선에서는 처음부터 군사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군사 제도의 대표적인 예가 아까 나왔던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배운 태종의 호패법이죠. 이 호패법도 군사 제도랑 관련 있는 그 법이에요. 그러면 조선의 군사 제도의 내용을 우리 구체적으로 볼까요? 조선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남자들은 만 20살 이상이 되면 다 군대에 가야 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남자들은 다 어른이 되면 군대에 가야 되죠.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어른이 되면 군대에 가야 했는데요. 조선시대에 여러분 오늘날에는 만 20살 이상이 돼야 군대를 갈 수 있죠. 만 18살 이상이 돼야 20살은 아니고 오늘날에는 만 18살 이상의 어른 남자들이 꼭 군대에 가야 되죠. 조선시대에는 18세는 아니고 16세부터 60세 사이에 양반이거나 아니면 평민인 남자들은 군인이 꼭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되지 않으려면 그 군인을 경제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했죠. 그리고 조선의 군사제도로, 조선 전기 군사제도로 중앙에 5위, 다음에 지방 각도에 병영과 수령이 있었습니다. 이 조선 전기 군사제도로 중앙에 5위, 궁궐과 서울을 수비하는 5위, 다음에 지방 각도에 병영과 수령을 두고 각 병영과 수령에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혹시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날에도 수도경비사령부라고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을 지키는 군대가 있거든요. 조선시대에도 수도인 서울을 지키는 5위라는 군대가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 다 알죠? 이순신 장군이 대표적인 너무 자세히 나가려니까 많이 못 나가겠어. 45분 진짜 언제나 너무 짧아.